영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국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더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는 것에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나 기왕에 갈 거면 가까운 곳에 가지. 왜 멀고 볼 것 없는 한국으로 가는지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불만은 인천공항에 입성하자마자 바로 수그러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런던 외곽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헬렌 로엘입니다. 58살이죠.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온도계가 56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 전체가 거대한 오븐 같았죠. 에어컨은 오래전에 포기한 상태였고 선풍기마저 뜨거운 바람만 뿜어내고 있었어요. 교실 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학생들은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창가에서 그늘을 찾고 있었어요. 조지는 셔츠를 목까지 풀어 헤친 채 혀를 내밀고 있었고 에밀리는 부채질을 하다가 지쳐서 그냥 포기한 상태였죠. 선생님, 오늘 수업 안 하시죠? 클로이가 축 늘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더위에 누가 공부를 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수업은 해야겠지만 그 전에 중요한 공지가 있어.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제 목소리 때문이었죠. 다음 주 한국 수학여행 예정대로 갑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한숨소리와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요? 그 뜨거운 나라에 왜 가요? 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도 충분히 더운데 거기는 얼마나 더 더울까요? 선생님, 차라리 북유럽이나 캐나다로 바꿔주세요. 사라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니면 그냥 취소하면 안 될까요? 저는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모두 지쳐 보였고 의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더운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도 교육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것을 실제로 보고 느껴보는 거지. 하지만 선생님, 조지가 말을 꺼냈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덥잖아요. 거기서 견딜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싶었거든요. 견디는 것도 배움이야. 저는 칠판에 한국의 위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상엔 우리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에밀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가야 하나요? 이 더위에? 정말 가야 해.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 학생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 하늘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아스팔트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갔어요.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가서 더위 먹으면 어쩌지? 거기는 에어컨도 제대로 안 될 거야. 저는 혼자 남은 교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히스로 공항에서부터 악몽이었어요. 출발 대기실은 마치 사우나 같았습니다. 에어컨이 있긴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 소용이 없었죠. 학생들은 짐 위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거나 차가운 음료수를 얼굴에 대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한국 가는 게 맞나요? 클로이가 땀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여기도 이런데 거기는 얼마나 더울까요?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미 떠나온 상황에서 돌아갈 수는 없었죠. 14시간의 긴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밖은 분명 36도였는데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거든요. 이상한데? 톰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왜 안이 더 시원하지?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표정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어요.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인데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이었죠. 저기 봐요, 선생님. 에밀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온도가 적혀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에는 구역별로 실내 온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구역 24도, B구역 22도, 심지어 미세먼지 수치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뭐예요? 사라가 물었어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 입자들이야. 건강에 안 좋은 거지.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보여준다니. 학생들이 신기한 듯 안내판을 구경하고 있을 때 조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잠깐 후 화장실에서 나온 조지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수다스럽던 아이가 말이 없어진 거예요. 조지,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조지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화장실이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뭐가? 너무 깨끗해요. 호텔 로비 같아요. 조지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기도 자동으로 열리고 물도 저절로 나오고 심지어 음악까지 나와요. 다른 학생들이 호기심에 화장실로 향했어요. 잠시 후 하나둘 나오는 학생들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진짜 호텔이야. 클로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우리 학교 화장실은 곰팡이랑 싸워야 되는데. 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병원보다 깨끗해. 손 말릴 때 바람도 따뜻해요.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거울도 흐려지지 않아요.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바닥은 물 한 방울 없이 깨끗했고 세면대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반짝반짝 빛이 났죠. 무엇보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학생들은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사라가 동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런던 친구들이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공항 화장실이 이 정도라니. 클로이가 감탄하며 말했죠. 그럼 호텔은 얼마나 좋을까? 에밀리는 바로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렸어요. 런던에 있는 친구들 반응이 빨랐습니다. 이거 진짜야? 너희 CG 쓴 거지? 말도 안 돼. 공항 화장실이 그럴 리 없어. 댓글들을 보던 에밀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생님, 친구들이 가짜라고 해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준이 얼마나 낮았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괜찮아. 제가 에밀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일이야. 입국 절차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는 길에 학생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정말 36도가 맞나? 런던보다 덜 더운 것 같은데? 공항만 특별한 건 아닐까?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곳이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그 뜨거운 한국이 맞을까요?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 저희는 지하철을 이용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 안은 마치 대형 쇼핑몰 같았어요. 선생님, 여기 와이파이가 공짜예요. 톰이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것도 진짜 빨라요. 역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몇 분 후 지하철이 도착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나왔죠. 우와, 진짜 시원해. 사라가 감탄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학생들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스크린도어 너머로 보이는 광고판들이 마치 영화관 같았거든요. 런던 지하철이랑 완전 달라요. 클로이가 중얼거렸어요.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명동역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36도였지만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각 층마다 온도가 달라요. 1층은 24도, 2층은 22도, 3층은 26도로 설정되어 있어요. 편하신 온도의 층으로 가세요. 에밀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온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네, 고객 편의를 위해서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학생들은 신기해하며 각 층을 돌아다녔어요. 정말 층마다 온도가 달랐습니다. 조지는 22도인 2층을 가장 좋아했고 사라는 26도인 3층에서 더 편안해했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조지가 저에게 물었어요. 글쎄,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저도 솔직히 놀라웠거든요. 백화점에서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36도 폭염인데도 공원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저기 봐요. 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있어요. 정말이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며 한강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가 매트를 깔고 요가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죠. 미쳤나? 클로이가 입을 벌린 채 말했어요. 이 더위에 운동을 해? 한쪽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댄스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땀을 흘리면서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건 세트장이야? 에밀리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연기자들이지? 진짜 시민일 리 없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런던에서는 20도만 넘어도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36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있다니. 선생님, 저 사람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우리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더워도 움직여야 건강해져요.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하죠. 학생들이 그 할머니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운동복을 입고 계셨거든요. 더위에 지친 저희는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정류장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천장에서 갑자기 미세한 물방울이 분사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톤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에어컨 바람이었습니다. 클로이는 미간을 찌푸리다가 멍하니 말했어요. 에어컨까지 있네. 정류장에 미스트까지. 조지가 손을 내밀어 물방울을 받아보며 말했어요. 그때 정류장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다 그래요. 누가 쓰러질까봐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지. 버스 정류장마다 다 이래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요. 시에서 설치한 거예요. 특히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작동돼요.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학생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천장에서 떨어지는 미스트와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넋을 잃고 있었죠. 런던에서는 사라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런던에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비 맞으면서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에밀리가 그 말을 이어갔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버스 안도 시원했고 각 좌석마다 USB 포트가 있었죠. 선생님, 클로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곳이 잘못된 건가요?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숙소로 돌아온 학생들은 신이 나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루 종일 찍은 영상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친구들이 깜짝 놀랄 거야. 에밀리가 인스타그램에 한강공원 영상을 업로드하며 말했어요. 36도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기절할걸. 톰도 페이스북에 지하철 영상을 올렸어요. 런던 지하철보다 훨씬 깨끗하고 시원해. 라는 글과 함께요. 클로이는 틱톡에 버스 정류장 미스트 영상을 올리며 웃었습니다. 정류장에 에어컨이라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학생들은 모두 들떠 있었어요. 런던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30분쯤 지나자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에밀리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댓글이 좀 이상해요. 저는 에밀리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내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거 진짜야?
말이 안 되는데? 한국이 이럴 리 없어. CG 아니야? 넷플릭스 드라마 촬영장에서 찍은 거지. 톰의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그렇게 깨끗할 리 없어. 런던보다 좋다고? 말도 안 돼. 가짜 영상 올리지 마. 클로이는 틱톡 댓글을 보며 당황했어요. 정류장 에어컨? 합성이지 뭐. 한국 정부에서 돈 받고 홍보하는 거야. 이런 거 믿는 사람 있나?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신나서 올린 영상들이 모두 가짜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구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런던에 있는 절친한 친구들마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톰의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클이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톰, 솔직히 말해. 누가 시켜서 이런 영상 만든 거야?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일 리 없잖아. 우리보다 못한 나라 아니었어? 에밀리의 친구 제시카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에밀리, 이거 넷플릭스 드라마 촬영장에서 찍은 거 맞지? 한국이 그렇게 체계적일 리가 없어. 우리가 배운 게 그게 아니잖아. 클로이에게 온 메시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CG지 진짜가 아니야. 한국 같은 나라가 영국보다 좋을 리 없어. 속지 마. 저는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모두 실망하고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조지는 아예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선생님, 왜 친구들이 안 믿는 거예요?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우리가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생각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경험을 나누려 했는데 오히려 의심받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톰이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본 것을 찍어서 올린 건데. 학생들은 모두 말없이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숙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수박을 들고 계셨죠. 외국에서 오신 학생들이시죠? 아주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더위에 고생 많으세요. 아주머니는 수박을 칼로 잘라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이 더위엔 이게 최고야. 냉장고에서 꺼낸 거니까 시원할 거예요. 학생들이 어리둥절하며 수박을 받았어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 음식을 나눠주는 게 신기했나 봐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어요. 천만에요. 우리나라 어때요? 좋죠? 아주머니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물으셨어요. 조지는 어리둥절하며 수박을 받았고 에밀리는 조용히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떠나신 후 에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를 보여줘도 안 믿는구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편견의 벽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클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본 게 다 진짜인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이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학생들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관광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볼까?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어디요? 조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사는 동네. 관광 코스가 아닌 곳 말이야.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친구들의 반응 때문에 모두 기가 죽어 있었거든요. 선생님 괜찮을까요? 클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더 이상 찍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가봐야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이야.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관광버스도 가이드도 없는 그냥 평범한 동네였죠. 지하철역에서 내려 동네로 들어가는 길목에서부터 달랐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냉방 시설도 있었습니다. 어제 본 것과 똑같았어요. 여기도 똑같네. 톰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모든 곳이 다 이런 건가? 동네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작은 공원에는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늘막 아래서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기 봐요, 도서관이에요. 에밀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말 작은 동네 도서관이었어요. 우면동 작은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져 있었고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경제 서적을 읽고 있었고 주부로 보이는 여성분은 요리책을 보고 계셨어요. 초등학생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 한 분은 신문을 읽고 계셨죠. 더위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사서 분께 물어봤어요. 여름엔 특히 많죠. 집에서 에어컨 틀면 전기요금도 부담이고 여기 오면 시원하고 책도 볼 수 있으니까요. 사서분이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무료인가요? 사라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학생들이 신기한 듯 둘러봤어요. 런던에서도 도서관은 있었지만 이렇게 작은 동네마다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도서관을 나와 길을 걷다가 노인정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계셨어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제가 문 앞에서 물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 어르신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노인정 안은 시원했어요. 에어컨이 틀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정수기도 있었죠. 어르신들은 바둑을 두면서도 서로에게 물을 따라주고 계셨어요. 이 더위에 고생하시네. 한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셨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다른 할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으셨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영국. 그 멀리서. 우리나라 어때요? 조지가 대답했어요. 너무 좋아요. 모든 게 깨끗하고 편리해요. 호호, 그런가요? 우리도 모르게 많이 좋아졌나 봐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로를 챙기고 낯선 저희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이요. 노인정을 나오면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것 같아? 제가 물었어요. 신기해요. 클로이가 말했어요. 관광지가 아닌 곳도 똑같네요. 아니, 더 자연스러워요. 어르신들이 서로 물을 따라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잘 못 보는 광경이에요. 길을 걷다가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이요. 아이고, 먼 곳에서. 물 좀 드세요. 사장님이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주셨어요. 더우니까 조심하세요. 돈은? 제가 말하려는데 사장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뭐료 이런 더위에. 그냥 드세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졌어요. 떡볶이 가게 아줌마는 시원한 물을 주셨고 문구점 할아버지는 부채를 건네주셨죠. 저녁 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얼굴에서 확인되는 법이지.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당황과 실망은 사라지고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죠. 선생님. 톰이 조용히 말했어요. 친구들이 안 믿는 게 이해가 가요. 저희도 와보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요. 맞아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야. 서로를 챙기는 마음 말이야. 그날 밤 학생들은 더 이상 SNS에 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대신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고 있었죠. 뭔가 더 중요한 것을 배운 것 같다는 표정으로요. 셋째 날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지 가이드분이 소개해준 김정훈 씨 가족과 하루를 함께 보내게 된 거죠. 김정훈 씨는 40대 회사원이었고 부인 이미영 씨는 간호사였어요. 자녀는 중학교 2학년 김민준 군과 초등학교 5학년 김서연 양이었습니다. 아침 8시 김 씨 가족의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25평 정도 되는 평범한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미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민준 군이 영어로 말을 걸면서 금세 친해졌어요. 안녕, 나는 민준이야.
너희 나이가 어떻게 돼? 조지가 대답했어요. 17살이야. 너는? 14살. 형이구나. 아침 식사 시간이 흥미로웠어요. 김 씨 가족은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는데 서로 안부를 묻고 하루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할머니 댁에 반찬 갖다 드려야겠네. 이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윗집 아주머니도 수박 좋아하신다고 하셨어. 정훈 씨가 덧붙였어요. 학생들이 신기한 듯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런던에서는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식사 후 이미영 씨는 큰 수박 하나를 꺼내 반으로 갈랐어요. 이거 윗집에 갖다 드릴 거예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수박을 그냥 주세요? 클로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이웃끼리 나누는 거예요. 서연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이미영 씨와 서연이는 수박을 들고 윗집으로 올라갔어요. 잠시 후 내려와서는 할머니가 무척 고마워하셨다고 했죠. 할머니가 영국에서 온 학생들 보고 싶다고 하세요. 나중에 인사드리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전에는 정훈 씨가 동네를 안내해 주셨어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벤치에서는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 어머니들도 다 아세요? 사라가 물었어요. 대부분 알죠. 아이들이 같은 학교니까요. 뭔가 있으면 서로 도와줘요. 정훈 씨가 답했어요. 공원에서 만난 다른 아버지와 정훈 씨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더위 어떻게 견뎌요?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도서관에 자주 가요. 거기가 시원하잖아요. 우리도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영 씨가 큰 통에 김치찌개와 밑반찬을 담더니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옆동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께 갖다 드릴 거예요. 같이 가실래요? 우리는 이미영 씨를 따라 다른 동으로 갔어요. 1층에 사는 80대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미영 씨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마른 체격의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아이고, 또 이런 걸. 할아버지가 미안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더운데 제대로 못 드실까 봐요. 김치찌개 끓였는데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외국 손님들이네. 이미영 씨가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 할아버지는 우리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했어요. 우리나라 어때?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너무 좋아요. 특히 사람들이 친절해요.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그런가? 뭐 어려운 시절 겪어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걸 아는 거지. 할아버지 댁을 나오면서 조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동네엔 이웃 이름도 몰라요. 그 말이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런던에서 저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오후에는 민준이와 서연이가 영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고맙습니다를 배워보세요. 고마워요라고 해도 돼요. 서연이가 선생님처럼 가르쳐 줬어요. 학생들이 따라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고마워요. 톰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잘했어요. 민준이가 박수를 쳤어요. 저녁 식사는 더욱 따뜻했어요. 이미영 씨가 직접 만든 불고기와 된장찌개, 여러 가지 밑반찬이 상에 올랐죠. 한국 음식 어때요? 정훈 씨가 물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클로이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식사 중에 정훈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족이죠. 모든 한국 가족이 비슷해요. 그래서 더 놀라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일상적인 배려가 자연스럽다는 게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아쉬워했어요. 다음에 영국에 가면 우리 집에 놀러와. 조지가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꼭 갈게.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 씨 가족과 헤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기술보다 이런 마음들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요. 버스에서 학생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도 집에 가면 이웃들과 더 친하게 지내보자. 맞아, 옆집 할머니 안부도 물어보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번 여행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히스로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56도 폭염은 여전했고 공항 내부도 후끈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클로이가 땀을 훔치며 말했어요. 정류장 에어컨이 그리워요.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런던 지하철의 더위와 소음, 지저분한 바닥이 새롭게 느껴졌죠.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학교로 돌아온 첫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헬렌, 수학여행은 어땠나요? 학생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학생들이 많이 변했어요. 변했다니요? 직접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설명회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은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일주일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국 수학여행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강당에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평소 설명회라고 하면 시큰둥하던 아이들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거든요. PPT 준비했어?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선생님. 조지가 말했어요. 그냥 말로 할래요. 진짜 느낀 것들을요. 무대에 오른 학생들의 첫 번째 발표자는 에밀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한국에 다녀와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무더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나라였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따뜻하다는 게 온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낯선 우리에게 수박을 나눠주시고 정류장에서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더위에 쓰러질까봐 미리미리 대비해주시는 그 마음이요. 다음은 조지가 나섰어요. 저는 화장실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학생들이 웃었어요. 진짜예요. 한국 공항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곳이 그랬거든요. 톰이 이어받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 있다고 했을 때 다들 안 믿었죠?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시민들이 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거죠. 클로이는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김정훈 씨 가족과 하루를 보냈는데 이웃에게 수박을 나눠주고 혼자 사는 할아버지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친구들이 우리 영상을 가짜라고 했어요. CG라고 연출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다 진짜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던 곳의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지를요. 발표가 끝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어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질문을 시작으로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대학 진학은 어려운가요? 한국어 소모임 만들면 참여할 수 있나요? 다음 수학여행도 한국으로 갈 수 있나요? 그 주 내로 한국어 소모임이 결성됐어요.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50명이 되었습니다. 조지와 에밀리는 한국 대학교 진학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조지는 한국의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죠. 런던도 한국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조지가 저에게 물었어요. 할 수 있을 거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니까. 더 놀라운 변화는 학교 밖에서 일어났어요. 지역 언론에서 우리 설명회 소식을 들었는지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 수학여행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편함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그 기사가 나간 후 영국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을까요? 런던시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 냉방 시설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달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한국 수학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거든요. 세인트 제임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달라졌다는데 우리도 가봐야겠어. 학부모들도 달라졌어요. 학부모 간담회에서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이웃들과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댁에 자주 가겠다고 하네요.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어요.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관을 바꾼 여행이었거든요. 교무실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조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영국도 달라질 거라고요. 선생님 감사해요. 에밀리가 방과 후에 찾아와 말했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바뀐 거야. 나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곳에도 에어컨과 미스트가 설치될 날이 올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졸업식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조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에밀리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 진학이 확정됐고 톰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한국사를 전공하기로 했어요. 클로이와 사라도 달라졌어요. 클로이는 동네 독거노인 돌봄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사라는 지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학교 분위기였어요. 한국어 소모임은 100명이 넘는 동아리가 되었고 다른 학교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였습니다. 졸업식 전날 밤 조지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일 졸업식에서 답사 소감을 말해달라고 하던데요. 뭐라고 말할 거야? 글쎄요. 한국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면 돼. 졸업식 당일 강당에는 졸업생 가족들과 재학생들이 가득했어요. 저도 38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죠.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끝나고 학생 대표 조지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 해리슨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2년 전 한국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저는 56도 폭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더운 나라에 간다는 게 두려웠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건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어요. 낯선 저희를 챙겨주시는 분들의 마음, 서로를 돌보는 문화, 그리고 시민을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시스템들이요. 조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곳에서 진짜 선진국이 뭔지 배웠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관심이었어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런던도 한국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조지가 자리로 돌아가고 이제 제 차례였어요. 38년간의 마지막 수업이었죠.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오늘 저의 마지막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강당이 숨죽였어요. 2년 전 한국 수학여행을 떠날 때 저는 단순히 더위를 견디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제가 배운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버스 정류장의 미스트, 한강공원의 시민들, 김씨 가족과 함께한 모습들이요. 우리가 배운 건 에어컨이 아니었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는 마음, 바로 그것이 진짜 교육이었어요. 에밀리가 눈물을 훔쳤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 경험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클로이와 사라도 울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몇몇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선생님, 톰이 소리쳤어요. 사랑해요. 다른 학생들도 따라 외쳤어요. 헬렌 선생님 사랑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38년 교직 생활 중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거든요. 졸업식 후 조지, 에밀리, 톰, 클로이, 사라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한국 가서도 연락드릴게요. 조지가 말했어요. 서울에서 선생님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에밀리가 덧붙였어요. 우리 모두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을게요. 클로이가 약속했어요.
그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교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뿌옇고 덥기만 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6개월 후 조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서울 생활 잘하고 있어요. 김정훈 씨 가족과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민준이가 많이 컸어요. 그리고 도시계획 공부가 정말 재밌어요. 사람 중심의 도시가 어떤 건지 매일 배우고 있어요. 에밀리도 소식을 전해왔어요. 한국어가 늘었어요. 이제 할머니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이 발전한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걸요. 1년 후 런던에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몇몇 버스 정류장에 냉방 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지역 도서관들이 폭염 대피소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은퇴했지만 가끔 학교를 방문해요. 한국어 동아리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한국은 그 아이들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전환점이 런던을, 영국을, 나아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어요. 교육의 진짜 힘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의 경험이 평생을 바꾸고 그 변화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 말이에요.